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준에 FOMC가 있었죠. 모든 전 세계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왔던 말, 물가 상승률 2%라. 제 기준으로 말이 안 되는 목표이다. 정확히 언급을 하면 그냥 명분입니다. 코로나 락다운, 의도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언급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전 세계를 잠갔습니다. 유통망을 잠갔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유통망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락다운으로 중국이 봉쇄가 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와 식량에 대한 급속도로 물가 상승이 이어졌죠. 그리고 연준은 모았죠. 이걸 물가 상승률을 명분으로 해서 미친 듯이 양털을 깎게 하면서 기존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즉 결국 시장은 변동성이 심해지지만 기존 시스템을 부셔버리면서 CBDC와 코인, 토큰 등 새로운 시스템의 시계축을 앞당겨 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변동성이 조금은 더 심해질 듯합니다. 국제금융센터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12월 FOMC 0.5% 50bp 인상하였다. 파월 의장의 긴축 의지 강조로 금리 인하 기대 감소하였다. 피봇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할 것 같았는데 안 하네? 제가 언급을 드렸죠.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큰 흐름은 정해져 있다. 우리가 명확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 물가를 명분으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다. 시장이 크게 빠그러지면 이때 스탠스를 전환하지 않더라도 이때는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 다만 그 전에 금리 인상 중단이 나오겠죠. 그 금리를 유지하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죠. 이때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장이 완전히 빠그러지면 그때는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 이때 이 부분이 결국은 현 통화 시스템의 완벽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다만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현재 시장에 대한 노이즈와 파고와 그리고 변동성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리는 큰 그림이고요. 연방기금 금리 목표를 0.5% 높인 4.25에서 4.50으로 결정하여 그동안 지속된 자이언트 0.75% 인상을 중단하였습니다. 다만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최종 금리는 5.10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9월에 비해 높은 수준. 그래서 성명서 내용은 11월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를 통해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을 2%, 인플레이션 2%, 이거는 디플레이션입니다. 사실은요. 인플레이션은 2%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에 충분한 제약적인 통화정책의 기조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이게 제가 보는 뭐다? 물가 상승률 2%를 명분으로 해서 그냥 미친 듯이 양털을 깎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을 조금 더 부시겠다고 제 눈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파월 의장은 그동안 신속하게 긴축적인 조치들을 취했으나 그에 따른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특히 금리 인상 종료에 아직 근접하지 않았으며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남아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가 다소 매파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관련 영향으로 주요 주가지수는 하락하였다. 슈퍼매파 파월에도 미국 금융시장 내년 금리 인하 베팅하는 이유는 미국의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파월이 이렇게 매파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블룸버그 통신은 채권금리 움직임을 근거로 채권 투자자들이 연준의 매파적 어조를 일축하고 내년 기준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 시장이 연준의 매파적 입장을 믿지 않는다.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확대되었다.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격차도 역전폭이 확대됐다. 통상 경기 후퇴의 전조로 여겨진다. 그 이유가 경제 성장률이 내년도 연준이 결국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이 힘을 얻었다. 결국 경기가 꺾일 수밖에 없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의 성장 둔화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즉,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금리가 올리게 되고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실물 경제와 증시와 자산 시장과 부동산 시장과 기타 시장들이 파괴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꺾이게 되면 금리를 내립니다. 다만 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는 큰 기대할 게 없어요. 경기가 심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죠? 나중에 빠그러지게 됐었을 때 경기를 벗어나는
다시 한번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 질적 완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부분. 이 과정까지 다마 노이즈가 클 듯합니다. 결국 과거의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세상, CBDC의 세상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겠죠. 기준점은 2025년도.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이 완전 해제되고, 그리고 유로화, 유로 CBDC가 도입이 되고요. 전 세계 ISO 20021을 기준점으로 해서 현재 모든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현재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인 시장, 비트코인은 현재 그 자리죠. 밀려가지고 큰 흐름의 변동이 없어요. 자, XRP 좀 떨어졌죠? 하락 추세, 그러나 박스권에 있습니다. 이더리움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매가리가 없죠.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 또한 파란불이고요.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어요. 국내 증시 또한 1.60, 0.87 하락 마감에 나왔습니다. 매파적 연준에. 자, 최저금리 높인 FOMC 소화. 환율은 사흘 만에 원화 약세였다. 전반적으로 시장을 현재 통제하고 있다. 조금 더 양타를 깎을 것 같다. 결국 과거의 시스템을 조금 더 부셔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인 CBDC의 세상을 땡겨오겠죠. 다만 시계축이 땡겨지는 것만큼 변동성과 파고는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FOMC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자, 시장의 변동성과 파고가 높아지더라도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파고가 높아져야 기존 시스템이 부셔지겠죠. 이집트 국립은행, 해외 이집트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자, 볼게요. 이집트 국립은행의 새로운 시장에서 송금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인 채널을 제공하기 위해 리플과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이집트인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통신 채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이집트 최초의 은행은 이집트 국립은행이 되었습니다. 자, 리플렛 국립은행. 자, 이미 2020년 2월 12일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에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고 있다. 자, 그리고 제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부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오늘 언급하려 합니다. 자, 볼게요. 국제은행연합은 국경 간 지불 효율성을 위해 리플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이스라엘의 은행은 호주 최대 기업은행인 NAB,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와 결제 시스템의 보안 및 효율성을 개선하고 혁신 전략을 공유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고의 은행은 국경 간 지불을 위해 리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트워크는 55개국 이상의 전 세계 금융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과 이스라엘의 레미은행. 자, 이스라엘의 레미은행이 또한 언급되고 있죠. 호주 은행과의 제휴 결과 국경 간 거래에 리플 결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이스라엘 레미은행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려 합니다. 이스라엘 대형은행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스라엘 최대 은행 가운데 하나인 뱅크 루미가 자사의 디지털 투자 플랫폼 페퍼 인베스트를 통해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의 바로 최대 은행입니다. 르미은행은 바로 이스라엘 최대 은행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은행. 사실 이 얘기 나오면 끝난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이스라엘에 누가 있죠? 바로 여기 보면 유대인이 있죠. 유태인. 르미은행, 이스라엘 건국 이후 이 은행은 새로운 지폐를 발행할 수 있는 양보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은행이다. 이 이스라엘 최대 은행이 리플렛과 함께한다. 이스라엘의 레미은행은 국립 호주은행과 제휴 결과 국경 간 거래에 리플 결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은행이 리플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그건 뭐죠? 자, 홍익희 교수가 본 유대인이 세계 금융을 지배하는 비결. 월스트리트에 도는 그들 지박에 글로벌 경인 포럼에서 강연하였다. 자, 유대인 전문가이죠. 홍익희 교수님. 자, 저는 제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을 통해서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해왔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유대계 금융 파워, 신자본주의 시험에 서다. 유대인과 미연준의 역사. 자, 홍익희 교수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잇따른 금리 인상에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은 세계 금융시장을 이끄는 초국가적 권력이다. 미국의 통화금융 세력은 월스트리트, 재무부, 연준의 삼각편대로 이루어져 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과 수장들은 대부분 유대인이다. 재무부의 지난 50년간 수장들도 대부분 유대인이다. 연준의 지난 50년간 수장들 역시 이번 파월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유대인이다. 삼각편대는 한 몸처럼 움직이며 세계 통화금융시장에서 원위 파열을 보여주고 있다. 로마부터 월가까지 장악. 자, 그러면서 유대인 성공의 힘은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이다. 세계 주요 분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의 힘의 힘은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다. 미 연준 의장, 마크 저크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조지 소로스, 미국의 빅테크들과 대부분의 전 세계 모든 기득권은 이 심장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자, 홍익희 교수를 책을 많이 쓰셨는데 볼게요. 로스차일드 이야기, 홍익희 교수의 단짠 세계사, 유대인 창의성의 비밀, 유대인 이야기, 유대인의 창의성의 비밀, 유대인 이야기, 그쵸? 보게 되면 돈의 인문학, 홍익희의 유대인 경제사, 환율 전쟁, 달러 이야기, 다 홍익희 교수님이 쓰신 건데요. 월가 이야기, 그쵸? 홍익희 유대인 경제사, 월과 돈, 전,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다음 그림이 뭐냐? 신자본주의 시험의 서다. 자, 그러면서 홍익희 교수님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자고요. 암호화폐 폭락했지만 지금 관심 갖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아시나요? 가상화폐 세상이 옵니다. 중국 암호화폐가 주목받는 이유. 자, 제로금리 시대의 총 디파이 비트코인을 잡아라. 왜 이런 말 하고 계실까요? 자산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디지털 화폐 전장의 서막, 미국, 중국, 러시아.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밑그림은 같다. 제 기준으로 뿌리는 같고 그들이 과거의 시스템을 부셔가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그 과정 속에서 현재 파고가, 폭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것 뿐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모르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 러시아 스위프트 배제로 떠오르는 디지털 화폐와 중국 위안화. 절대강자 달러는 왜 위협받는가? 디지털 화폐 메타버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다. 감이 오시죠? 역사적으로 돈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돈의 문명의 흐름이 바뀐다는 걸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 세계를 지배해왔던 미국과 유럽을 통치해왔던 이스라엘, 제 기준으로서 이들이 다음 세상을 리플과 XRP, CBDC, 그 문명의 심장에 했다는 것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프라는 끊임없이 확장해 나간다. 사실 이 이야기 하나만 해도 저는 얘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서로 0.001% 사라지더라도 뒤에 밑그림을 다시 그려나갈 수 있다. 중요하지 않다. 이미 시장은 정해져 있다. 미래 그림은 정해져 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 마스터카드, 연준의 뿌리와 같은 CT, HBC, 웰스파고. 자, 이 부분을 보고 여기에 리플이 딱 하고 등재가 돼 있죠. 뭐 JP 모건도 있고요.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이미 지도는 정해져 있다. 왜? 세상을 지배해왔던 이들이 역사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스차일드, 중요한 가문이죠. 세상에 중요해왔던, 이때까지 문명에 중요해왔던 로스차일드, 빌더버그. 그 중심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존 디튼 변호사가 내년 3월 30일 전까지 약식 판결 결과 나오기 힘들어. 자, 내년 상반기 기준점이죠. 브래드 갈령하우스가 또한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매크로 시장 상황과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슈들을 종합해 보면 상반기가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소송에 대한 명확성이 나와야 매크로와 같이 관련되는 규격이 나오고요. 더불어서 따라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결국은 시장이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매크로 이슈들과 같이 톱니바퀴처럼 연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 디트는 최근 리얼 비전 크립토 인터뷰에서 약식 판결 시기에 대해 3월 31일 전에는 약식 판결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 판사는 우리에게 법정 조언자 지위를 부여했다. 수만 명의 XRP 홀더가 있다는 걸 판사가 인지하고 있다. 3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면 가장 이를 것이다. 4월이나 5월 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중요한 부분이죠.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고래는 시장 변동성이 반한담에 따라 비트코인과 XRP에서 4억 4천만 달러를 재배치합니다. 여기가 크립토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자, 고래들은 지금 고래의 입장에선 사실 너무나 코인 가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코인 가격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다 폭락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다시 시장이 반환될 때, 추세의 전환이 나올 때 과연 어디 쪽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지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고 있죠. 머릿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요. 재부팅 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의 자산은 뭐죠? 가치가 있는 거, 가치. 물질, 주식, 부동산, 채권, 원자재, 환. 이걸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회계장부에 딱 하고 들어가니까요. 이게 뭘로 이동한다? CBDC, 스테이블 코인, NFT, 각종 토큰과 코인들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심장이 XRP이다. 그렇기에 고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B2와 XRP를 모아가겠죠. 제가 고래라도 또는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매달 기계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가치는 앞으로의 가치에 대비하면 천문학적으로 싸기 때문에 100배를 넘어서 200배를 넘어서 너무나 시가총액이 요만하기 때문에 전 세계 주식시장에 비하면 현재 미국 시장 하나만 보더라도 현재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하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채권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동산 시장도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나 요만합니다.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 알기 때문에 홍익희 교수님 또한 평생 돈 공부를 한 사람이죠. 평생 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 또한 돈 공부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경제의 시그널, 돈의 시그널은 어디로 이동시키냐? 유대인이 일로 이동시키고 있다. 전 세계 쩐주들과 함께, 기득권과 함께 그 심장과 혈관의 중심은 리플과 XRP이다. 자, 암호화 고래는 이번 주 디지털 자산이 약세장을 통해 계속 싸우면서 4억 4천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및 XRP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XRP 측, 알 수 없는 지갑이 월요일 오후 7,28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1억 8,850만 XRP를 다른 알 수 없는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자, 비트와 XRP를 끊임없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모아가기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자, 그렇기에 XRP 고래 움직임으로 가격이 이 주요 수준 이상으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XRP 고래는 지난주에 엄청난 양의 코인을 이동시켰습니다. 쩐주는 지금 계속 모아간다. 장기와 단기, 중기 입장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장기들은 끊임없이 이 물량을 빨대를 꽂고 쪽쪽쪽 빨아제낀다. 쫄리는 애들은 던지겠죠. 제가 언급드리지만 다시 한번 이 시장의 방향성은 100% 정해 있다. 이 세상을 만들어왔던 문명, 자연재해를 제외하고 모든 시스템과 규칙과 법과 제도를 만들어왔던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페이팔, 메타마스크 통한 협력, 페이팔에서 이더리움 구매, 전송 가능하다. 인프라를 깔아나가고 있죠. 추후에 이더리움만 구매 전송할까요? 아니겠죠? 자, 추후에는 1%만 남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각 섹터별, 대장 섹터의 토큰들과 그런 부분까지 확장해 나가겠죠. 이 혈관을 누가 깐다? 리플렛이 깔고 있는 겁니다. 이미 페이팔, 리플과 협력을 해나가고 있죠. 밑그림은 다 그려져 있다. 자,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증가. 방금 제가 언급했던 그 연장선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한미금리 역전 심화한다. 22년 내 최대폭. 한국은행 금리 또 올리나. 대한민국은 외자가 유출하게 되면 첫 번째, 외자를 유출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부분이죠. 왜? 환율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이 바로 97년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다 뚫려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 원화 가치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보유 중인 디지털 자산 제3사 감사기관 통해 감사받아.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이 밑그림. 그리고 그들은 확장해 나간다. 흔들리는 건 개인들 뿐이다.